보훈본부장 조석재입니다. 힘차게 주재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주재!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사법농단에 대하여 질문 몇 가지를 던지겠습니다. 함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질문입니다. 사법농단은 어떤 사건이며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상권분립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며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운영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사법농단은 사법부 역사 70년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국민적 심판을 받지 못한 친일 반민주 사법적폐 세력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상권분립을 파기하고 법과 양심을 판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농단은 반헌법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재판을 이용해서 박근혜 정권의 가장 걸림돌인 헌법에서 그 활동을 보장받고 있는 진보정당과 노동자합을 탄압합니다. 먼저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 죽이기에 국정원과 함께 대법원이 났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합니다. 당시 김영한 비서관은 업무수첩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선고 이틀 전인 17일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휘 소송을 제기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사건 번호를 미리 지정하는 방식으로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배담하고 판결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직접 지시합니다. 또한 당시 김종구 판사는 지방의회 의원 지휘 소송을 보수적 색채가 강한 경남단체장이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2013년 초 댓글 공작 등 대선 불법 개입으로 해체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북한 연대설 등의 여러모리로 이석기 의원 사건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대법원은 1심 재판을 범죄지와 피고 주소지가 아닌 제3의 장소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2심은 법원정책실장인 이민글 부장판사를 담당 재판장으로 급하게 꽂아놓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을 냅니다. 3심 대법원 판결은 판사 비리를 후폭풍을 듣기 위해 선고기일을 급하게 조정하는 등 이석기 의원 사건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이석기 의원 재판은 유일한 증거가 녹취록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의도적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12년의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심과 3심에는 아로 조직은 실체가 없으며 내란 업무는 무죄이고 내란 선동만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다음으로 양승태 대법원은 정규조를 비롯한 노동자합을 탄압합니다. 정규조의 참교육 정신은 친일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있다는 이유로 2013년 9월 정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합니다. 정교조와 정부는 이후 복잡한 과정을 거쳐 소송이 아직도 대부분의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역할을 해야 될 대부분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해야 될 재항고 이유서를 작성해서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의 대가를 공적 등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판결을 통하여 법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가 됩니다. 정다수 판사는
원세훈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이 유죄로 인정되면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선거 능력을 부정해야 무죄가 가능하다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이 문건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부분의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 해줄 것을 희망하였고 그 희망은 실제로 현실화됩니다. 원시형 판결은 2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유죄가 선고되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보류한 채 제출된 증거의 핵심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2심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결국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인 2017년 8월에야 깨어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만듭니다. 이 닭깎이 마사오 누군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의 태생적 한계인 친일 독재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덮어두기 위해 민족적 자존심마저 훼손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킵니다. 일본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된다는 외교부 입장을 고려하여 재판을 연기하고 추가 소송을 못하도록 소멸시효를 넘기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라는 기획문건을 작성합니다. 실제로 재판 지연을 위해 대법원은 민사소송 규칙까지 개정합니다.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 본인은 직접 일본 전범기업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세 차례나 만나 강제징용 소송에 대하여 논의를 합니다. 대법원은 재판을 지연시켜주는 대가로 법관 외 파견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인하여 2018년 대법원 최종 판결치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9분들 중에 오로지 한 분만 생존하게 됩니다. 이 양승태는 대법원장 시절 제왕적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대법원장권을 더욱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원의 반대 세력인 소상파 판사들과 노동조합을 탄압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2015년 3월 각각 법원에 고의로 정빙 서류를 만들어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각 법원장들에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의 현금을 배분해서 나눠줍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 및 법관 인사제도에 반대 의견을 내는 판사들을 통제하고 국제임금법 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합니다. 2016년 양승태는 문제 법관들에 대해 전보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문건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합니다. 또한 정다두 판사는 2016년 2월 상당히 공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이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노동조합 간부를 사찰하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보험법으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이후 작년 초부터 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각종 기자회견과 2차례의 양승태 및 관련자 형사처벌 그리고 집단 단식 농성과 지난 11월 9일 전국의 법원 공무원 500여 명이 대법원 앞에서 형사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지난 11월 19일에는 적폐법과 업무 배제와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하면서 삭발투쟁을 전개합니다. 국민들은 법무부의 사법적폐 청산투쟁을 보도하는 언론기사에 수천 개의 댓글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왜 사법적폐 청산투쟁을 해야겠습니까?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것은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헌법상 책무이며 사회적 역할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 사회를 주도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치적, 사회적 지위 또한 함께 향상될 것입니다. 법원이 개입되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도 노동상권이 보장된다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확정 판결했습니다. 2016년, 17년 청와대 앞 촛불집회 기억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명박산성으로 이끌어지는 저 강화문의 컨테이너 장벽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회 공간이 명박산성을 뛰어넘고 청와대 앞까지 열리게 된 것은 촛불 시민들의 힘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지만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바로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한 것입니다.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향상될 것이고 노동자의 삶은 더욱 나아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기 거북하시죠? 박근혜가 구속되었듯이 양승태도 구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법적폐 세력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은 90% 이상 기각되고 있으며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은 구속되었지만 박병대, 고영한 전 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고위 법관들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원 내부 게시판에 적폐법관 탄핵 반대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공격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담당 판사들과 형사재판부에는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줄지어 포진하고 있으며 지금도 재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승태 키즈 법관들이 사법부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올바른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양승태의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입니다. 당연히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적폐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럼 사법농단 세력을 처벌하고 법원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2016년, 17년 경험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지 여러분, 큰 소리 외쳐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촛불항쟁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공무노조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제2의 촛불항쟁을 만들어 봅시다. 자신 있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구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두 번씩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